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에 있어서 최근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통신직에서 필수적으로 치르게 되는 통신공학,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신공학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11년간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11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문제를 제가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영역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통신공학의 어떤 영역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중요한지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공부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영상의 강의 목적입니다. 강의 목적은 크게 이런 과정을 제가 거쳤습니다. 4명의 교수님과 함께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를 완전히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기출문제에 복원된 문제들을 인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2007년부터 22년까지 필요 없이 최근 11개년 2012년부터 22년까지 11년간이죠. 그죠? 11년간의 문제를 출제 문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통신공학에 대한 출제 영역 분석을 제가 한 2개월 이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통신공학이라는 이 과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통신도 유선통신, 무선통신, 이동통신, 데이터통신, 컴퓨터통신, 여러 다양한 그런 통신의 주제들이 모여서 통신공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적절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균등하게 공부를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거를 알아야만이 필요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드릴 거고, 이거를 통해서 학습 방법과 학습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신공학의 성격입니다. 성격. 이것을 한번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물론 본론은 맨 마지막 파트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으로 가시게 되면은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들으시면은 마지막 부분이 크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신공학의 성격입니다. 통신공학은 저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울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것이 식이 유도가 되고 문제를 푸는데, 이것은 통신공학은 용어를 많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암기 과목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용어들을 많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식이 많은 것보다 이거는 주요 용어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주요 용어들하고 친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공학은 독해다. 우리 영어 독해하듯이 독해다. 우리가 독해를 하려 그러면은 단어를 알아야 되죠. 영어 독해를 하려면은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통신공학은 주요 용어들,
이것이 단어가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통신공학은 독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샘플로. 왜 이게 독해인지. 자, 수신기의 중간 주파수. 자, 중간 주파수라는 단어죠. 이것을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다음, 수신기의 중간 주파수 선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독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단어를 모르면 독해가 안 되죠. 여기 영상 주파수 선택도, 그죠? 건접 주파수 선택도, 인입 현상, 그 다음에 단일 동조 회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것이 높을수록인지 낮을수록인지 이런 것들이 이게 분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주요 용어들을 꼭 암기를 해야만이 통신공학이라는 독해를 해나가면서 답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공시험에서 만나는 통신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군무원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보게 될 건데, 자, 군무원 7급과 군무원 9급에서는 통신공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 시험 과목들을 적어 놨습니다. 군무원 7급에 통신직이라는 과목에는 국어,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그 다음에 통신공학을 치르게 됩니다. 통신 9급도 마찬가지로 9급은 과목이 한 과목이 적죠. 자, 통신직입니다. 국어, 전자공학, 통신공학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 중에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 9급 준비하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저는 반드시 그 이듬해에 7급을 도전하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과목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국어는 공통으로 치르게 되고, 자, 전자공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전기자기학 하나입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준비를 다시 하게 되면은 7급에 도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은 또 7급 도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직과 국가직 7, 9급 시험에 보게 되면은, 자, 국가직 7급에서는 우리가 방송통신직이라는데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되고, 국가직 9급에는 무선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방직 9급에는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통신이라는 과목은 크게 세 파트죠. 통신이론이라는 그런 과목과 그 다음에 군무원에서는 통신공학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에서는 무선공학 개론이라는 크게 이제 세 과목이 이제 통신이라는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겁니다. 자, 통신이라는 과목명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신이론,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군무원에서 주로 명명하고 있는 통신공학이라는 과목으로 군무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가직 9급에서 치르게 되는 무선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학에서 통신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 과목이 좀 달라지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공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9급은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을 치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은 무선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는 과목이 이와 같이 다른 과목명으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무원 같으면은 통신공학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통신이라는 과목에서 이게 이제 통신공학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출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통신이론도 마찬가지죠. 통신이론이라는 것은
공학은 약간 실용적인 면이 많다면은 통신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부분이 강한 거죠. 자, 무선공학 개론이라는 것은 통신 중에서 주로 이거는 무선 통신이 강조가 되겠죠. 무선 통신. 그러니까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무선을 포커스로 해서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과목들이 갖는 출제 성격에 따라서 출제 영역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 영역입니다. 공통 영역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과목이더라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공통 영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통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에 다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이것은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 그 다음에 AM, FM 송수신기 구조, 그 다음에 다중화 및 다원 접속, 그 다음에 펄스 부호 변조, PCM이죠. 이거하고 펄스 변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방송통신, 근거리 무선통신. 이거는 통신공학, 통신이론, 무선공학 개론에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세 과목의 어떤 시험에 도전하더라도 이 공통 영역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통신공학입니다. 통신공학은 여러분들이 주로 군무원이 해당하겠죠. 군무원 7급과 9급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신공학은 조금 전에 공통 영역에다가 통신공학에만 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이 선로공학입니다. 이거는 주로 케이블이죠. 케이블 특성들,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에러 제어, 디지털 통신에서 에러 제어하는 법,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과 프로토콜,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통신공학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영역과 이 통신공학의 고유한 영역, 이것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통신이론입니다. 통신이론은 우리가 국가직 7급하고 지방직 9급 이 부분에서 통신이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신이론, 두 번째 통신이론을 시험 치는 학생들은 자, 아까 공통영역과 공통영역에다가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신호화 시스템,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정보이론, 부호화, 확률이론,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그 다음에 상관함수 이런 등등이 통신이론 부분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전에 통신공학은 군무원들이 많이 치르게 되는데 여기 통신이론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통신공학 쪽으로 이렇게 믹싱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들어서는 이 통신이론과 군무원에서 치는 통신공학이 거의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학문의 성격상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통신이론에서 했던 주로 이론적인 요소들 있죠. 이것이 지금은 통신공학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파이널 부분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선공학 개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직 9급 치르는 학생들은 무선공학 개론을 치르게 되는데, 자, 무선공학 개론에서 나오는 영역은 공통 영역에다가 이것들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파 이론, 그 다음에 급전선 이론, 안테나 이론, 항법 및 항행, 레이더 등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섹션 9 군무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강의의 주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군무원에서 7, 9급에서 치르게 되는 통신공학의 어떤 영역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통신공학 군무원 9급의 각 단원별 출제 빈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개년이 되겠죠. 11개년
각 영역별, 각 단원별 출제 빈도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 아까 세 과목에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공통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아날로그 변조 보면 작년에 아날로그 변조 AM, FM, PM이죠. 이 부분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죠.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에는 3문항, 2문항, 1문항, 2016년에도 5문항이 출제가, 5문항이고 14년에도 5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날로그 변조 11년 동안에 33문항이죠. 그러면은 평균 3문항 정도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변복조입니다. 여러분들 ASK, FSK, PSK, QAM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변복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총 3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많이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코딩 이론, 그죠? 정보 이론, 그 다음에 부호화 이론, 이런 부분에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무선공학이라 해가지고 전파 부분, 그 다음에 약간 무선에 가까운 그런 부분은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3문항 정도가 출제됐고, 자, AM, FM 송수신기, 작년에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특이한 것이, 작년에 아날로그 부분에서 AM, FM 송수신기도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에서 그러니까 합해버리면 10문항입니다. 10문항. 작년에는 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죠? 아날로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디지털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날로그가 굉장히 작년에는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여기 PCM 부분에서도 작년에 5문제가 나왔거든요. PCM하고 펄스업, 부호 변조 이런 부분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는 특이한 것이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 송수신기, PCM하고 펄스 변조만 하면은 15문항이에요. 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은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중화 이론, 우리가 TDM, FDM, CDM 이런 거죠. 다중화 이론에서 지금까지 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까 PCM하고 펄스 부호 변조 33문항 많이 출제가 됐죠. 이동통신이 11문항, 이동통신. 자, 이동통신하고 또 나중에 지금 나오는 CDMA 있죠. CDMA하고 같이 묶어버리면 문항수가 한 2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하고 CDMA는 또 좀 분리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CDMA는 제가 다르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에서 11문제, 그 다음에 위성통신에서 6문항, 광섬유 및 광통신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군무원 통신공학은 공통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공통 부분, 이 부분을 공부를 집중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무선공학 개론 이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전파 쪽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외 최근에는 전파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안테나에 대해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테나하고 전파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무선공학에서는 통신공학에서는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 무선 파트는 그냥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공학, 이게 이제 아까 공통 영역과 이제 군무원에서 주로 다루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전송 매체, 케이블, 내문항,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 10문항,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있죠.
OSI 7 레이어를 비롯한 TCP/IP 이런 부분에서 8문항.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망, 이제 RFID라든지, 그 다음에 UWB, 그 다음에 이렇게 WPAN이라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 이런 부분에서 8문항. 최근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근거리 무선 통신망. 자, 이 부분에 최근에 보면은 거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이 근거리 무선 통신망 이런 부분이 최근에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널 용량, 샤논의 공식 있죠.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좀 덜 나왔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제어, FEC, ARQ, FEC, ARQ 이런 부분이 있죠. 오류 제어하는 부분에 네모낭. 그 다음에 자, 여기 신호화 시스템이 있죠. 신호화 시스템이 19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 이론 파트죠. 그 다음에 확률과 잡음, 랜덤 잡음 있죠. 랜덤 잡음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CDMA 이 부분은 CDMA, OFDM 이 부분은 사실은 이동통신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CDMA 이 부분에서 9문항, OFDM 신기술입니다. 갈수록 이건 OFDM은 갈수록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2022년에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갈수록 출제 빈도가 OFDM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예전보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의 변화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꾸준하게 매년 한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풀이의 변화는 꼭 올해도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2023년도에도 풀이의 변화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컨볼루션하고 매칭 필터, 정합 필터 이 부분은 덤성덤성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할 때는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뭐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통신공학의 넌저시 데시벨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쪽 전자공학 이론인데 여기에 흘러 들어와서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출제 연도별 그런 단원명을 출제 영역을 제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섹션 10 중요 통신공학에서 출제 영역 분석.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결론이 되겠죠. 결론. 이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개년 동안 제가 분석한 결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이 아날로그 변복조입니다. 즉 AM, FM, PM 변복조 이런 부분이 33문항으로 가장 공동 1등이네요. 공동 1등으로 33문항입니다. 1등, 2등은 같네요. PCM, 펄서 부호 변조. PCM 늘 나옵니다. PCM하고 펄서 변조. 이 부분 두 개가 공동 1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복조와 PCM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가 디지털 변복조입니다. ASK, FSK, PSK, QAM. 디지털 변복조 각각의 특성과 비교하는 것. 이것도 32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AM, FM 송수신기. 자, 이게 국가직에서는 이 AM, FM 송수신기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특이한 것이 이것이 무선공학이 아니죠. 통신공학이죠. 우리가 통신공학의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 FM 송수신기. 자, 우리가 군의 특성상 지금도 무전기 AM, FM 송수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로 아날로그 송수신기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전기, 송수신기. 자, 이런 부분이 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AM, FM 송수신기가 많이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정보이론과 전송부호. 정보이론,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있죠. 그 엔트로피하고 정보이론, 그 다음에 전송부호. 전송부호는 뭐 RZ, NRZ, AMI, CMI, 뭐 등 맨체스터 이런 등등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됐고, 자, 이동통신하고 CDMA 합쳐서 20문항. 그 다음에 OFDM 신기술입니다. OFDM과 다중화 이론을 합치니까 16문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까지가 우리가 공통 부분이거든요. 이까지가 우리가 주로 통신의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 공통 영역에서 이와 같이 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호와 시스템, 신호의 특성과 시스템의 특성, 전력 신호인지 에너지 신호인지 뭐 이런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 수학적인 요소가 강한데 풀이의 변환 11문항,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10문항, 프로토콜 그 다음에 8문항, 위성통신 6문항, 다중화 이론 6문항. 자, 이와 같이 이제 두 그룹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로 통신 이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이 공통 부분,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통 부분만 공부를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군무원에서 60점 정도는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집중이 떨어진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내가 공부를 할 거니, 이런 출제 빈도를 알게 되면은 공부의 방향과 공부의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1개년 동안 어느 영역에서 많이 출제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득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예고입니다. 예고. 제가 다음 주에는 2023년 조심스럽게 출제 영역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거는 당연히 예상이죠. 그죠? 예상 출제, 예상 영역 발표, 어디에서 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 교수님들과 같이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